네, 먼저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하드쇼입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자, 올해 IMF가 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2%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개국 이래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 이제 예상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타 OECD 가입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치임에 좀 위안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요. 이제 기업들이 내놓은 성적표들이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네,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IMF 이후에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코로나19가 야기한 고용 한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자, 지난주 부처님 오신 날에서부터 이번 주 어린이날에 이르기까지요. 이 직장인들에겐 이른바 이 황금 연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과거 같았으면 이런 긴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요,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관광 및 숙박, 항공 등과 관련된 관련 업종의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심각할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지난주에 3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아,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국가들,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인도 등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의 정점도 찍지 못한 시작 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네. 네, 때문에 이거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분명히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네. 상대적으로 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이상의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첫째도 둘째도 이 재확산 방지에 모두가 좀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경제 활동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 텐데 네.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 자, 이렇게 큰 이벤트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경우에 가장 먼저 티가 나는 지표가 바로 고용 관련 지표입니다. 네. 4월 말부터 이제 발표되는 이 고용 관련 지표들이 최악의 성적표 수준을 보이게 되면서요, 근심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 대기업보다는 중소 및 영세 사업자 또 노동자들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예, 예. 현재 고용 부분 상황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사업체 관련 부분 통계를 보면은요, 1인 이상의 사업자 이제 종사자 수가요, 1827만 8천 명으로, 예. 2019년 동월 대비해서 22만 5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줄었네요. 예. 네. 이 고용부가 사업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 2009년 6월인데요. 이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사업체 종사자의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경기가 바닥을 찍었을 때도 사업체 종사자 수는 감소한 적이 없었는데요. 네.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고용시장에 미친 파급력이 그만큼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정말 심각한 그런 수준인데요. 네. 영세 자영업의 경우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을 테니까 네. 이런 결과가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주요 경제 질면에 이 대한민국 최고로 비싼 권리금이 형성돼 있는 서울의 명동 상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네네. 자, 여기서 이제 명동 상권이 폐업과 휴업이 치솟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명동의 자영업자들조차도 저 정도 타격을 입었는데, 네. 동네 상권 이 자영업자들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있을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네요, 예. 고용 절벽이 전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입는 업종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겠죠, 예. 특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숙박,
그리고 또 음식업점, 그리고 예술 스포츠업 종사자 수가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이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에는 15만 3천 명이 줄어서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12%나 줄었고요. 네. 이 예술 및 스포츠업 종사자들도 3만 9천 명이 줄어서 작년 대비 11.9%나 종사자 수가 줄었습니다. 걱정이네요. 예. 네, 또 개학이 늦어지게 되면서요. 이 교육 서비스 업종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네네. 이 관련 종사자가 전년 대비해서 10만 7천 명이 줄어서 이 역풍을 좀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제조업 종사자 역시도 뭐 전년 대비 20%나 급감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큽니다. 네네. 결국 우리가 이 민주적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공은 좀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경제적 타격을 분명히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확산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건 분명히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을 많이 부러워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매출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사업체 이끌기보다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되는 게 좀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겠죠. 예, 예. 자,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이 직장인들도 안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이 벌어들이는 임금 자체가 줄었음이 확인됐는데요. 네. 이번 통계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이 340만 3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이 수준이 이제 작년 같은 달인 364만 4천 원보다 24만 1천 원이나 감소한 폭입니다. 네. 각 기업들이 특별 급여라든가 상여금을 축소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네. 또한 이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정규직 또는 상용직의 이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 대비 8천 명이 줄어서 0.1%가 줄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번 코로나19가 이 대한민국 고용시장 전반에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은 그 사회적 취약층에 더 큰 피해를 줬을 것이 분명해서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상용직 노동자 수가 0.1% 줄어든 것에 반해서요. 이제 임시일용 노동자 수의 수가 이 7%나 이제 줄었다는 것이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 네. 네, 또한 이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 사업체는 오히려 고용이 2만 9천 명 정도 늘었는데요. 네. 이 30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종사자 수가 25만 4천 명이나 감소를 하게 되면서 아, 이 고용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해고 등에 의해서 직장을 옮긴 이 비자발적 이직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비자발적 이직자들이 58만 7천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취약층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네네. 부분에 정부가 좀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고용 부분에 대한 통계치를 검토하면서요, 이 정부도 정말 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한 가지 이제 딜레마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타이트하게 하면은, 경제가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되고, 또 네. 느슨하게 하자니 이제 질병이 재확산될 것이다, 이런 혼란 때문에,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우리 경제나 또는 모두를 위해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당장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완전히 코로나19를 잡고 가야 이 경제 재개도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고용 부문 관련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자,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만큼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고 있는 국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용기를 얻고자 하고요. 예, 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내수 경기고 이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우리가 국내 확진자들을 굉장히 줄이고 또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희망이 가득하고 또 가정의 달 이 5월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좀 넘쳐나는 그런 달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예,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